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면 누군가는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잘 됐다고 말은 하지만 표정 어딘가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습니다. 나의 성과에는 무심하면서도 작은 실수 하나에는 유난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조용한 감정, 질투는 관계를 가장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깊게 갈라놓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성과를 시샘하고, 가족 안에서는 비교가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SNS를 열면 타인의 일상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 앞에서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고 결국 삶의 품질을 낮춥니다. 나 역시 이 감정을 아주 오래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1938년 겨울,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하지만 그 질문은 공기처럼 주변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나는 배웠습니다. 질투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품질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질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신용은 흐려지고 나 자신의 품질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과 실력으로만 증명했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훗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을 오래 관찰하며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한국 사회는 늘 비교로 움직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하고 회사에서는 연봉을 비교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자식의 성취가 기준이 되고 친구 사이에서도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사는지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사라지고 경쟁만 남습니다. 이것이 질투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무엇이든 비교하며 위에 서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대구에서 상회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에는 나보다 오래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래처를 빼앗길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병철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내 기준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져야 한다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생각이 훗날 시스템 중심의 경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그건 운이야. 나는 더 힘든 일을 했어. 그들은 늘 위에 서려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기 안의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불안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어느새 당신의 기준도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나는 아직 저 자리에 못 갔을까? 그 생각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나도 모르게 남의 눈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내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길을 보려는 사람이라고. 남을 이기려는 사람은 질투에 갇히지만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은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비교의 게임이 아니라 창조의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기준 위에 서면 잠깐의 우월감은 얻을 수 있지만 내 기준을 세우면 평생의 신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더 바빠. 그건 나도 쉽게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게 더 많아. 그렇다면 이미 끝없는 순위 싸움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우위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함께 잘할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비교의 싸움은 멈추고 관계의 중심은 조용히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비교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잃는 방법입니다. 남과 겨루는 시간에 당신만의 시스템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질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관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잘 될 때는 멀어지고 흔들릴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잘 될 때는 멀어지고 힘들어질 때만 다가오는 관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삼성상회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거래가 늘고 규모가 커지자 어느 날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업이 한번 흔들리거나 손해를 본 일이 생기면 그제야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나? 내가 걱정돼서 와봤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연민이 아니라 안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야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자기 안의 열등감을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심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과를 내면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내가 실수하면 역시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고 웃으며 넘깁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아주 작은 우월감입니다. 이 미묘한 감정이 질투의 가장 교묘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느새 내 감정의 중심이 그들에게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잘 될 때는 괜히 미안해지고 힘들 때는 그들의 시선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다시 부르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은 거래의 생명이고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실패를 기회로 삼을 사람입니다. 당신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밉니다. 그때 느껴지는 묘한 따뜻함,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제야 우리가 같은 위치가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비교와 두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리를 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미래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 분야는 이미 실패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을 때 느끼게 될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성장도 없다. 그 한마디로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 선택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당신의 내일을 함께할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무너질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박수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끝에서 또 하나의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신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당신의 평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평판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생 이런 유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삼성 상회를 막 일으키던 시절에도 내 앞에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 사람이 너무 앞서 나가려 한다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호의를 보이고 뒤에서는 내 이름을 사용해 평가와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나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얼굴로 내 이미지를 깎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는 체면과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평가와 비교가 끊임없이 오갑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이런 그림자 공격이 더 교묘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의견이라고 말해놓고 커피 한 잔 자리에서는 그건 좀 과했지 않나라며 은근히 이야기를 흘립니다. 그 말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조금씩 신뢰가 마모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며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대응하는 습관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기록했습니다. 험담은 감정으로 맞서면 커지지만 사실로 마주하면 힘을 잃습니다. 어느 날 한 간부가 찾아와 누군가 회장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전했을 때 나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과만 일한다고. 그 이후로 그 조직 안에서는 불필요한 소문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사실로 서 있는 곳에서는 험담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정면으로 비난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이용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그림자 공격의 초기 신호입니다. 그들은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3자를 통해 당신의 이미지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 속에 질투를 숨긴 채 말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하나입니다. 말 대신 품질로 기억되라는 것입니다. 말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바람 앞에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결과로 쌓은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도 그것이었습니다. 품질은 험담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고 진짜 당신을 흔들 수 있는 것은 그 말에 반응하는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했는지. 기록은 감정을 대신해주고 마음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말을 흘리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 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빛이 있는 곳에만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빛을 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미묘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도 험담하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식, 말투,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방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면 어느새 비슷한 선택을 하고 내가 말한 표현을 그대로 따라 쓰며 내가 만든 방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참고하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묘한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나의 색깔이 흐려지는 느낌, 나의 자리가 조금씩 잠식되는 감각 때문입니다. 나는 이 현상을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습니다.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내가 만든 가격표와 진열 방식을 주변 상인들이 그대로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잘 되니까 따라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간판과 설명 방식까지 내 것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모방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과 나 사이의 격차를 견디지 못할 때 사람은 따라함으로써 잠시 안정을 얻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이 그들을 잠깐 편안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모방이 반복될수록 감정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경쟁자가 되고 결국 나를 밀어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존경의 얼굴을 한 질투의 정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오래 머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신은 점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아이디어를 말하면 또 따라할 것 같고 이 선택을 하면 또 흉내낼 것 같아 말과 행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진짜 개성과 속도가 스스로 억눌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식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내 옆에 생겼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질을 바꿨습니다. 모방은 겉모습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철학과 태도까지 복제할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장부를 열고 개선할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반드시 그 기록을 반영했습니다. 그 반복이 나만의 시스템이 되었고 결국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합니다. 회사에서 당신의 말투, 보고서 형식, 회의 진행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는 동료, SNS에서 당신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 불쾌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흉내는 하루면 가능하지만 철학은 평생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동안 나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따라하는 속도가 아니라 스스로 개선하는 속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모방하는 사람들은 나의 그림자만 쫓다 지쳐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곧 따라오는 사람, 새 옷을 입으면 비슷한 물건을 사는 사람, 당신의 생각을 흡사하게 반복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빛을 빌려 자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만이 흉내를 냅니다. 둘째, 당신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방은 잠시 멈출 때 따라잡히지만 꾸준히 나아가면 결코 닿지 못합니다. 셋째, 감정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편해할수록 그들은 더 활력을 얻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흉내는 하루, 철학은 평생이라고 말입니다. 삼성이 모방이 아니라 창조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였고 그 태도는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진짜 품질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쾌함의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따라오는 동안 당신은 이미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더 교묘한 신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걱정과 현실적인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도전을 멈추게 하려는 말들입니다. 당신의 꿈을 가장 조용히 꺾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당신의 도전을 멈추게 하려는 말들입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 괜히 힘 빼지 말고 안정이 최고야 라는 말은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느끼게 될 그들의 불안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은 자기 자리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할수록 나는 오히려 그 길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한 안전을 원하고 낯선 도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종종 조언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는 조언은 대부분 불안에 가깝습니다. 그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의 핸들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는 하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진짜 성장은 늘 불안한 선택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잘해 보일수록, 완벽해 보일수록 사소한 흠집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부풀리고 별것 아닌 부분을 마치 치명적인 결함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느끼는 자기 불안을 달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 보일수록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피곤해 보인다. 조금은 빈틈이 있어야 인간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빛나면 나는 불편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판은 말로 흔들리지만 품질은 결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흠집은 빛이 있는 곳에만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명하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질투는 이겨야 할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질투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누군가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빛이 바로 당신의 신용이고 당신 인생의 품질입니다.